자, 그다음에 이제 53조. 자, 여기도 너무나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조문이죠. 대통령의 이제 법률안 거부권, 제2호권. 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입니다. 여기 이제 조례안은 20일이죠. 20일 이내에 이제 단체행 공포하고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합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헌법 위반이라든가 예산상 집행이 곤란하다든가 어떤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은 1항의 기간 즉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폐회 중에도 갔다. 폐회 중에도 환부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폐회 중에도 또한 갔다. 그 다음에 사망 대통령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자, 일부 거부 수정 거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항 제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서 확정된다. 자, 제적 과반수 출석에 뭐예요?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이게 특별 정족수죠. 한번 이제 거부한 거에 대해서 재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항 1항의 기간 내에 즉 15일 이내에 공포도 하지 않고 제의 요구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또 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 때문에 보류 거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항 대통령 사항과 5항 규정에 의해서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5항에 의해서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이제 공포권이 있어요. 자, 그다음 자, 이제 53조 또 7항이죠. 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 그리고 54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자, 이제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예산안 제출은 정부가 하죠. 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예요.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국가재정법 120일. 이게 위헌이 아니에요. 왜? 이게 늦어도 마지노선 90일 전까지. 숙제를 좀 일찍 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죠. 일찍 내는 게. 국회 이제 심의 기간을 충분히 이제 벌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조문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헌법 조문이 나올 때도 있고. 자, 국회는 회견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새로운 회견도가 개시될 때까지 여기서 이제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낼 때가 있는데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시한까지가 아니라 새로운 회견도 즉 1월 1일이 됐는데 이제 의결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원래 회견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의결되지 못했을 때가 아니다 이게. 아시겠죠? 1월 1일이 됐는데 이제 의결되지 못했을 때고 그때는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예요. 모든 경비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래서 이게 준예산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임시예산이라고도 해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 유지 운영, 또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개소, 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준예산. 그 다음에 55조 1항 한 회견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 승인입니다. 차기 국회 아시겠죠? 총액으로 일단 의결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56조 예산에 변경을 갈 필요가 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특히 추가 경정 예산안이 다른 해보다 많이 편성이 됐었죠. 이게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정 경제상의 어떤 위기적 상황이고 대규모 실업이라든가 남북 관계의 어떤 급변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이 근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이게 또 중요해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제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액하는 거, 세비목 설치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삭감하는 거, 폐지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건 정부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59조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 법률지. 그러니까 이제 조문에는 종목 세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럼 이제 종목 세율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 부과, 절차, 요건까지 다 법률지가 적용된다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60조 국회는 상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약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입법상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이게 사전 동의야, 사전 동의. 그래서 이제 이거 상, 그리고 이제 상제께서 우주에, 그래서 이제 강제로 개입하셨다. 이거 이제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야. 왜냐면 이거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보거든요. 아시겠죠? 이해시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언급된 조약들만, 기타 조약들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책을 비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항에 국회는 선전보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통일권. 그 다음에 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에 대한 거고, 조사가 이제 국정조사권의 근거예요.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증언, 의견 진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법률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국정감사 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62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위원회가 요구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하며,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를 받은 때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무총리는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대신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어요. 정부위원은 이제 실장, 국장, 이 고위공직자, 뭐 본부장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자, 이건 건의할 수 있다지 의결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해임 건의권이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무집행에 관련해서 또 헌법 법률 위반하는지 위법성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또 직무 관련성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와 무관해도 꼭 위법하지 않아도 정책에 실패해도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사유하고는 이제 구별된다는 거예요. 탄핵은 여러분 위법성이 요구되죠. 직무 관련성이 요구되죠. 근데 탄핵 대상자는 넓어요. 해임 건의 대상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제한적인데 그 사유는 넓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항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별 정족수예요. 이것도. 발의는 3분의 1 이상, 의결은 제적 과반수. 그 다음에 64조 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회는 의원 자격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 이제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특별 정족수죠. 여기 또 제적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2항 3항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거.
헌재 제소하는 건 어떻게 되냐?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억울하게 여당 주도로 이제 제명이 됐다. 법원에 제소는 할 수 없어요.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쟁의로 다툰다든가 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방의원의 징계 제명은 이런 금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원의 제명 의결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의 제명 징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근데 헌재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판례는 아직 없다. 그 다음에 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장, 헌재,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타 법률에 추가된 대표적인 게 검사, 경찰청장. 요번에 이제 그 공수처장도 여기 들어갑니다. 공수처장, 공수처차장 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위원장. 각급 선관위원, 각급. 중앙선관위원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률로 기타 추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근데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국회의원. 국회가 자기가 자기를 탄핵할 수는 없죠. 그리고 헌법에서 직접 언급된 대상자냐, 법률로 추가된 경우이냐, 특히 헌법에 직접 규정된 거 감사위원까지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법성 요구돼요. 직무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생활, 정책 실패는 여기에 해당 안 돼요. 그리고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항의 탄핵소추는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의 제적 과반수.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제적 과반수 발의의 제적 3분의 2 이상. 이게 역시 이제 특별정적수죠. 그 다음에 탄핵소추 발의가 아니라 의결이에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정지. 구체적으로 정지되는 시점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정지되는 시점.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이제 의결이 됐을 때 일반적 효력이고 구체적인 이제 권한 정지 시점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입니다. 이건 이제 국회법의 규정을 따로 하고 있어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별도로 민사책임 형사책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책임을 지금 이제 추궁당해서 결국 형사 재판을 받아서 별도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대통령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